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수업할 창업 경영론 2장은 창업 아이템 선정 방법과 그 선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가 좀 완전히 끝나서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소통하는 강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자, 그럼 지난주엔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수업했는데 이번 수업은 약 45분가량을 2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인 창업 아이디어의 중요성과 원천,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개발에 대해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창업 아이템 선정의 중요성과 원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업 아이디어의 다양한 창출 기법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 창업 아이디어의 개발 방법들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1절에서 창업 아이디어의 중요성과 원천, 그리고 2절 창업 아이디어의 개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아이디어의 중요성과 원천인데요. 창업 아이템 선정의 중요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예비 절차는 사업의 핵심 요소를 결정하는 사업 구상 단계입니다. 여기서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이템이라는 것은 업종이나 판매할 상품이나 서비스로서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창업 성공의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업종과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정하느냐, 이것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 아이템 선정의 중요성 중에서 창업의 핵심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who, what, when, where, 그리고 how, why 이렇게 5W, 1H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핵심 요소가 먼저 who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 경영의 주체가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 누구와 어떻게 조직을 꾸려서 사업을 하느냐, 이게 핵심 요소입니다. 정보 수집을 또 하는 것도 사람이 하고, 그리고 사업의 적성이나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업 관계인지 또 팀 조직을 어떻게 하고 인력 구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첫 번째 who입니다. 두 번째는 what, 창업을 할 때 아이템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창업자에게 맞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 선정을 하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아이템을 찾는 것,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언제 창업할 것인가, 창업 시기를 결정하는 건데요. 인생이나 사업이나 우리 모두 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경험을 했겠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시기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통찰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언제 창업할지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where, 어디서, 어디에다 창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좋은 어떤 사업장, 점포, 매장, 이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입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공장 같으면 제품을 제조해서 창고가 필요하겠고, 또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그 공장 위치와
그 판매처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 있는지 감안을 해서 그 점포 입지, 공장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될 거고요. 사무실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되어서 그런 점포 입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how, 어떻게 사업을 창업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금 조달 및 최적 사업 규모 결정. 이것은 자기 자금 능력, 조달 능력에 맞게 사업 규모를 정하고 업종과 업태를 정하고 그리고 경영과 마케팅 전략, 이런 전략들을 이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금 조달 부분에서는 다음에 이제 이따에도 나오겠지만 자기 자본 비율을 너무 부족하게 하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규모 결정하는데 자기 자금 조달, 자기 자본 이것에 맞게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왜, why인데요. 사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목적, 내가 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이 경영 철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어떤 그런 경영 철학과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며 그 미션, 비전,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세우는 것.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 이상의 가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창업 아이템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업 업종을 이제 선택할 때 실패율을 낮출 수 있는 요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패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업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경력, 뭐 직장 경험이라든지 또 학교의 전공이라든지 이런 경력, 그리고 전문 지식, 인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금이나 기술, 이런 경영 자원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기준과 너무 큰 차이가 없는 업종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금 조달 능력 범위 내에서 타인 자본 비율보다 자기 자본 비율을 높게 해서 현실성이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되 자신이 따라잡을 수 있는 업종이 좋고요. 다섯 번째로 위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 경력, 그리고 경영 자원 이런 것들이 모두 만족이 된다면 창업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이상적인 업종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의 중요성과 원천에서 창업 기회를 한번 살펴보면 창업 기회는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은 창업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창업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창업의 출발점이고 전체 사업의 윤곽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창업자들은 유망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많은 성공 창업자들의 경우를 보면 아이디어의 출발은 사소하고 작거나 또 불편을 개선하려는 그런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례에서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 텐데 20대에 창업한 안다르의 신혜련 대표, 그 요가복을 창업을 해서 지금 대성공을 했는데요. 그 요가 강사를 처음에 하면서 체형에 맞지 않는 요가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불편함과 멋이 없다 이런 것들을 해소해보자, 이런 이제 그런 창업
아이디어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요가복을 만들어서 20대에 창업을 해서 수백억 매출 기업으로 성장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살펴보면 구글에서 2001년도에 입사해서 회장으로, 그리고 알파벳의 회장까지 거쳐서 17년 동안 근무했던 에릭 슈밋, 여러분들 구글을 거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저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 이것을 읽어보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이디어의 세계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승부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아이디어는 대중화하고 그리고 세계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터넷 혁명과 정보기술 확산으로 창의성과 아이디어의 원천이 다양해지고 또 소규모화되는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은 다양한 외부의 아이디어 원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오픈소스, 그리고 개방적인 혁신, 즉 오픈 이노베이션이 지금 대세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칼 베스퍼라는 세계적인 벤처 권위자이자 기업가 정신 분야의 석학인데요. 그분의 칼 베스퍼의 아이디어 창출 유형 7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대하지 않았던 초대.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초대성 제안이나 부탁 형식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직, 그러니까 전 직장이죠. 이전 직장 업무의 경험. 그래서 다양한 직장 경험을 토대로 대부분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의 획득. 이것은 아이디어 개발자로부터 특허 같은 권리를 사거나 또 특허 사용권, 또 라이센싱 계약 등으로 어떤 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고용인데요. 이것은 시작한 사업에서 어떻게 이제 시작을 먼저 한 사업에서 또 다른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취미, 취미로 시작하여서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취미가 아예 사업이 된 경우, 예를 들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책을 가지고 뭐 독서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 회사에 그 독서한 것들을 요약하여서 CEO들한테 보내주고, 이런 사업, 진짜 사업이 커져서 실제 자기 직장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가 지금 사업이 되는 경우를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덕업일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들. 이것은 사회에서 다양한 모임이나 또 학회 활동, 동아리 이런 것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들로는 주변에 다양한 전문가들, 특히 변리사라든지 법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한 관찰인데요. 이것은 주변의 상황이나 사물들을 관찰함으로써 창업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다음은 창업 아이디어의 유형을 살펴보겠는데요. 롱 제네커 박사는 창업을 위한 기회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방법. 지금 유형 A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개선된 방식으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 기능을 제공을 해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구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A 유형의 새로운 시장이 지금 말한 대로 기존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때는 성공했을 경우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대부분 유니콘 기업들이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기술 혁신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혜택이 개선된 방식으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험 부담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 직장. 전 직장 경험에서 얻은 지식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그 관련 분야에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이 사례가 많은데요. 자, 이것은 커리어 창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가 그래도 가장 위험 부담이 적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서 일을 했어요. 직장 경험을. 그래서 일을 하다가 정말 가맹점을 창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직장에 오히려 하청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전 직장의 경영자나 직원들 간에 인간관계가 좋아야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업 설명회 초청인데요. 사업 설명회나 투자 설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업이나 또는 투자를 받아 창업 기회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가 포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권리 취득입니다. 권리는 이제 예를 들면 특허 같은 경우에 특허권을 이제 산다거나 그 다음에 영업권, 특허 사용권, 또 라이센싱 같은 걸 해서 제조하는 등 이런 라이센싱 계약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예를 들면 유명 브랜드 뭐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에 라이센싱 계약을 특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서 고객 욕구를 포착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 기회 발견을 샛길 효과, 사이드 스트릿 이펙트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처음 개발할 때 카메라로 개발한 게 아니고 맞은편 차량에서 오는 광선을 차단하기 위한 폴라로이드 유리를 만들고 그리고 전조등을 개발할 목적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카메라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M의 포스트잇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지금 수업을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접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취미생활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덕업일치 이런 것들이 취미가 정말 사업이 되어서 원 본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어서 진짜 사업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인맥과 만남입니다. 이것은 뭐 협회라든지 학회라든지 포럼, 다양한 지금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법조인이나 뭐 변리사, 뭐 회계사, 그리고 회계사 중에서도 M&A 뭐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금융 전문가, 투자자 이런 사람들과 다양하게 인맥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이센스 기회라든지 M&A 기회, 이런 업계 현황이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업 기회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맥과 만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계획적인 탐색인데요.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찾을 때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연한 사업 아이디어의 발견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서 획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에는 계획적인 탐색에는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라이센싱, 그리고 어떤 것을 모방하고 그걸 또 개선하고 수정하고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죠. 그리고 경진대회, 공모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의 창출 기법에서 한번 아이디어 개발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의 개발 방법은 첫 번째로 시장에서 소비자 욕구를 먼저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욕구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 이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제품 아이디어를 먼저 발견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한 욕구 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상황적인 패턴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이것은 경험은 대부분 학교 생활이나 뭐 직장이나 또 기타 일상 취미생활, 또 운동, 뭐 이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창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남보다 앞서 특정한 부문이나 시장에서 얻은 이런 지식과 경험을 전혀 새로운 기술적이고 또 사업적인 노하우로 연결을 시킴으로써 좋은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워드 헤드의 헤드스키사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항공 부문에서 새로운 경금속 합금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였던 하워드는 그 당시에 나무로 된, 목재로 된 스키를 배우다가 어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합금 지식을 활용해서 금속 스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이게 헤드스키사를 창업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되게 성공을 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알루미늄 지식을 활용해서 프린스 라켓사를 창업해서 그런 또 라켓을 제조하여 성공을 하였고요.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에까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디어의 창출 기법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기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게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시네틱스, 자유연상법, 강제연상법, 빅드림법, 포커스 그룹 이렇게 되게 6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 브레인스토밍을 뭐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짧게 얘기를 하면 가장 잘 알려진 기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 창출과 창의적 문제 해결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를 이거는 기록하고 또 비판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필수적인데 한번 기본 절차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목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두 번째 참여자들을 이제 선정을 하죠. 그래서 몇 명 정도 이제 참여를 하는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자를 선정을 하고 다음은 즉흥적으로 이제 실시를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이나 다섯 번째로 부정적인 견해는 억제시킵니다.
그리고 6번째, 아이디어를 모두 기록을 하죠. 그리고 7번째, 백지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특정 아이디어에 집착을 하지 않죠. 그리고 9번째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이제 지금까지의 것을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참고로 이 반대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견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역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실패할 이유, 이거 실패할 확률,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래서 토의 집단에 이제 사기 손상이 안 되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두 번째, 시네틱스는 윌리엄 고든이 창안한 기법으로 일본의 나카야마가 보완해서 산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게 됐는데요. 2개 이상의 것을 결합이나 또는 합성한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소한 특정 문제를 그것과 친숙한 것을 찾아내서 생소함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친숙화된 문제를 추측과 어떤 짜맞춤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연상법은 특정 문제와 관련된 단어나 문구를 적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것들을 유추하고 추가해서 아이디어 체인을 형성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강제연상법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특정 사안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조합의 개념을 다음 순서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다 말하기는 좀 길어서 짧게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빅드림법은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특정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큰 꿈을 꾸듯이 생각해보는 방법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개발해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업의 장래에 일어날 목표를 두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 구상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포커스 그룹인데, 이것은 신제품 개발 시에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진행자가 한 8명에서 14명 정도를 참여자를 대상으로 특정 제품 영역을 심층 토론하도록 유도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업 아이디어의 창출 기법에 있어서 워싱턴대 교수였고, 기업가 정신의 대가, 또 벤처의 대가, 그 칼 베스퍼라는 교수님이 사업 아이디어의 발견의 원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것은 각종 창업 관련 서적들을 전부 연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정리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정신적인 훈련인데요. 정신적인 혼란은 브레인 스토밍, 그 다음에 관찰, 새로운 응용 방안 모색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적인 접촉인데요. 잠재 고객, 사업 브로커, 사업가, 이런 기업체의 라이센싱 부서, 상공회의소, 경영 컨설턴트, 기술 에이전시, 이런 사람들과 다양하게 특허 법률과 이런 사람들과 다양하게 접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하는 것, 이것은 업계 전시회나 또 도서관, 그리고 박람회, 대학, 연구소, 박물관, 공장,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방문해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다음은 독서인데요. 업계 출판물, 그리고 사업기획 광고, 또 잡지, 정부기관 출판물, 그리고 논문,
베스트셀러, 신기술 관련 출판물, 그리고 뭐 미래 예측 서적이라든지 다양하게 정보물들이 있는 책을 가지고 독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추세 관찰인데요. 원자재가 부족한지,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쓰레기 처리는 어떤지, 신기술, 그리고 유행하는 건 어떤 건지, 그리고 법적인 것도 해마다 막 바뀌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공해 문제, 또 건강, 지금처럼 뭐 코로나19처럼 전 세계를 감염병이 도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자기계발, 무역, 이런 것들 등등 이런 모든 상황들을 추세를 관찰해서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사업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창업 아이디어 개발의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기존 제품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경 제품을 탐색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시장을 목표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제품을 변형하여 만든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신제품을 탐색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제품과 다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나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창업 아이디어 탐색 매트릭스를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기존 제품을 기존 시장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변경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내놓든지 아니면 기존 시장에 새로운 수요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 신제품을 가지고 기존 제품과 다른 새로운 제품 개발해서 기존에 형성된 기존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과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창업 아이디어 탐색 매트릭스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요약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선정의 중요성과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 원천들, 다양한 원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았고, 또 창업 아이디어의 다양한 여러 창출 기법과 아이디어 개발 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할 것은 창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제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장 창업 아이템의 선정 방법 중 첫 번째 파트, 창업 아이디어의 중요성과 원천,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의 개발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되었길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 만나요.